안녕하세요. 이나트 엘리입니다. 다시 이제 카메라 앞에서 쓰면서 이번에는 어떤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전달해드릴까 많이 고민했어요. 매번 입시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드렸고 또 입시에 대한 걸 가장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유튜브를 시작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는 아트를 하는 곳이고 또 아이들이 아트를 통해서 대학 입시에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또 아트를 전공을 하려는 학생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아티스트의 마음으로 한번 이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방학 때가 되면 가족과 함께 이렇게 주변에 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을 찾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아트에 관심이 있거나 또 아트를 앞으로 관련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트 쪽의 디자이너나 아티스트가 되려는 이런 자녀를 둔 분들이 그냥 뭐 영화관을 가는 것도 물론 좋은 시간이고 뭐 좋은 곳을 가는 것도 좋겠지만 뮤지엄이나 어떻게 보면 갤러리나 이런 거를 통해서 아트를 감상하는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다들 제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이제 해드리고 또 뮤지엄을 갔는데 어떻게 작품을 봐야 될지 모르겠다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시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 뭔가 나와 있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제 나름 작품을 볼 때 어떤 식을 통해서 하면 나에게 또 내 가족에게 다가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하다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요새 이제 제가 사는 캘리포니아에는 날씨도 굉장히 좋고 또 굉장히 좋은 뮤지엄이 많아요. 바로 이제 저희 지금 LA 지점에서 이걸 촬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 차로 불과 10분 안에 갈 수 있는 뮤지엄들이 엄청 많아요. 라크마부터 시작해서 그 옆에 크라프트 뮤지엄, 그 다음에 다운타운 쪽에 모카라든가 재패니즈 뮤지엄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굉장히 아티스트들이 좋아하는 공간이기도 한데 LA 아트코아라는 또 이런 non-profit에서 운영하는 그 갤러리들도 있고요. 그리고 다운타운에는 특별히 아티스트들의 에어리아로 정해진 아트 디스트릭이라는 곳이 따로 되어 있어요. 그곳에는 많은 갤러리들이 좀 모여 있기도 하고요. 작가의 스튜디오가 밀집되어 있기도 해요. 이제부터는 작품을 어떻게 감상하는 데 도움이 될지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지만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작품을 보다 보면 굉장히 현대미술, 지금 현재 이제 하는 추상적인 미술 보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는 해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어떻게 아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다가서느냐? 그 작가의 그 의도된 감정과 지금 현재 내가 보는 감정을 연결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왜 저 작가가 이런 작품을 그렸고 이런 작품을 쓸까에 대해서 조금 바라봐 주시면서요. 지금 현재 내가 그 작품을 바라보면서 어떤 것들이 느껴지느냐. 그러면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작가가 의도하는 그 감정과 또 내가 바라보는 이 감정들이 연결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작품의 이해도가 아무것도 모를지라도 우리가 느껴지는 곳에서 훨씬 더 작품이 가까이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옆에도 지금 이제 작품들이 걸려 있지만 뭐 자세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작품들도 다 어려워하시고 이게 뭐예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이것도 지금 이 방법을 통해서 조금 보시면 그런 거구나 라고 조금은 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 단계로 가다 보면 약간의 우리가 그런 공부, 아트 히스토리라고 하기도 하죠. 히스토리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하다 보면 작품을 보는 것들이 훨씬 더 폭이 넓어지고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그 시대가 주는 그런 것들이 작가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히스토리를 통해서 그 작가들이 왜 이런 작품을 하게 되었고 시대가 암울할 때는 암울한 작품에 그런 작품들이 당연히 많이 유행을 할 것이고 또 밝고 발전의 시기에 있었을 때는 뭔가 더 새롭고 발전된 작품들이 나오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그러기에 좀 더 시대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작품을 이해하다 보면 훨씬 더 작품을 감상하는 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좀 넘어가다 보면 감정적으로 이해도 됐고 시대적으로 그런 스터디를 통해서 내가 작품을 이해하는 폭이 훨씬 더 넓어졌다면 그 다음에는 그 작품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은 크리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 감상에 대한 것들을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혼자서도 저 같은 경우는 글로 쓰기도 하지만 좀 나눌 가족들이 있다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너는 무엇을 보고 느꼈니? 너는 어떤 것들을 이것을 통해서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니? 이런 것들 주제로 해서 조금 서로 나누다 보면 작품 감상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아트는 특히 미술 작품은 시각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어떤 것들이 나를 방해한다고 해도 내가 느껴지고 내가 보는 대로 보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근데 너무 좋은 곳들이 많다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가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좀 통해서 작품을 바라보면 훨씬 더 작품이 잘 보이실 수 있을 것 같고, 아트를 준비하는 학생들, 또 아트를 앞으로 더 심각하게 좀 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이 방학에 뮤지엄을 가서 작품을 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학생들에게도 저는 때에 따라서 뭔가 작품의 구상이 안 떠오르거나 이게 컨셉이 잘 안 잡힐 때는 무조건 뮤지엄으로 달려가라고 그런 얘기를 해주고, 저 또한 제 작업에 이를 때는 반드시 그런 뮤지엄이나 갤러리에서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작품들을 보다 보면 또한 또 작가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보면 그곳을 통해서 작품을 해나갈 수 있는 많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영향을 받는 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뮤지엄 방문이나 갤러리 방문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방학이 아니더라도 항상 이렇게 뮤지엄이나 갤러리를 가서 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